위기에 빠진 다저스를 구한 인물은 클레이튼 커쇼였습니다. 커쇼는 역시 커쇼였는데요. 팀의 4연패를 막기 위해 나선 커쇼는 7이닝 8K, 사피안타 1볼넷, 무실점이라는 커리티 스타트에 성공했습니다. 99를 던진 커쇼는 이로써 통산 55번째 7이닝 이상 무실점에 성공했는데요. 커쇼가 7이닝 이상을 무실점으로 막고 8개 이상의 삼진을 잡아낸 건 통산 38번째로 커쇼보다 더 많이 기록한 선수는 85번의 놀란 라이언, 73번의 랜디 존슨, 63번의 로저 클레멘스, 54번의 페드로 마르티네스 4명뿐입니다. 또한 커쇼는 83번째 무실점 피칭을 했는데요. 이 역시 메이저리그 7위에 해당되는 기록으로 지금의 분위기라면 커쇼는 116번인 라이언과 108번인 그렉 매덕스, 106번인 로저 클레멘스 3명뿐인 100번의 무실점 선발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2011년 평균자책점이 2.28이었던 커쇼는 올해 평균자책점이 2.09인데요. 커쇼는 2014년 마지막 사이영상을 따냈을 때 2.48이었던 통산 평균자책점을 그 이후로 2.43까지 낮춘 상황입니다. 커쇼가 세계 사이영상을 따낸 첫 7년과 한 개도 따내지 못한 이후 7년을 비교해보면 이닝 소화는 확실히 줄고 피홈런도 늘었지만 볼넷이 줄고 삼진이 늘어나면서 평균자책점은 오히려 더 낮아졌는데요. 커쇼는 2019년 평균 90.3마일까지 내려갔던 포심 평균 구속이 드라이브 라인 방문 후 지난해 91.6마일로 반등했고 올해도 91.0마일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2014년에 93.0마일과 비교하면 무려 2.0마일이 낮아진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커쇼는 구속의 저하를 어떻게 이겨내고 있는 걸까요? 재미있는 건 커쇼는 포심 구속이 낮아지고 있지만 슬라이더 구속은 내려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2014년과 2021년을 비교해 볼까요? 2014년 커쇼는 93.0마일의 포심과 87.6마일의 슬라이더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올해 커쇼는 91.0마일 포심과 87.7마일 슬라이더를 던지고 있습니다. 이에 2014년은 포심과 슬라이더의 구속 차이가 5.4마일이었지만 올해는 포심과 슬라이더의 구속 차이가 3.3마일로 오히려 줄게 됩니다. 이에 포심과 슬라이더의 구속이 더 비슷해지면서 가뜩이나 붉은 점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포심과 구분이 안 되는 커쇼의 슬라이더는 포심과의 구별이 더 어렵게 됩니다. 이는 마리아노 리베라의 말년에 일어난 일인데요. 리베라는 패스트볼 구속 하락에 비해 커터의 구속 하락이 더디게 일어나면서 말년에는 커터와 패스트볼이 거의 비슷한 속도로 들어왔고 안 그래도 최고의 제구를 가진 리베라에게 타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됩니다. 오늘 커쇼는 23개의 헛스윙을 이끌어냈는데요. 이는 2015년 샌프란시스코전 그리고 지난해 미러키와 와일드카드 경기에서 8이닝 13K 무실점 승리를 따낼 때 기록한 22개를 경신한 개인 최고 기록에 해당됩니다. 오늘 커쇼가 잡아낸 23개의 헛스윙은 포심 1개와 커브 7개 그리고 슬라이더 15개였습니다. 커쇼는 헛스윙에서 차지하는 슬라이더의 비중이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2018년 52%였던 슬라이더 헛스윙의 비중은 2019년 59%, 2020년 63%를 거쳐 올해는 70%에 이르게 됩니다. 물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으면 위험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커쇼의 경우 슬라이더가 무너지게 되면 급격하게 나빠질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그러나 지금까지 확인된 커쇼의 슬라이더는 다이아몬드로 만든 바구니입니다. 따라서 커쇼의 슬라이더가 지금처럼 경쟁력을 유지하는 한 커쇼는 평생 해먹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경기 패전으로 78패째를 안았던 커쇼는 오늘 승리를 추가함으로써 통산 179승 78패가 됐는데요. 이에 5할 승률에서 101승을 더 올리고 있습니다. 다저스가 커쇼의 활약에 힘입어 신시내티를 8대0으로 제압하고 3연패에서 탈출한 반면 매츠는 또 매츠하며 최근 2승 6패의 부진을 이어갔는데요. 매츠는 안타 2개에 그치며 디그롬이 나선 경기를 또 0대1로 패했습니다. 개막전에서 6이닝 7K 무실점 노디시전, 두 번째 경기에서 8이닝 14K 1실점 패전 후 6이닝 14K 무자책 승리와 9이닝 15K 무사사구 완봉승으로 올해는 불운에서 좀 벗어나나 싶었던 디그롬은 오늘은 6이닝 9K 3피안타 1볼넷 1실점 패전을 안았습니다. 이외 크리스티안 바스케스에게 적시타를 맞고 타석에서도 2타수 무안타에 그쳤으니까 디그롬을 탓해야 하는 건가요?
이로써 디그롬의 평균 자책점은 0.31에서 0.51로 크게 올랐고 디그롬의 타율은 5할 4푼 5리에서 4할 6푼 1리로 크게 떨어졌는데요. 디그롬은 올해 성적이 2자책점 2타점이 됐습니다. 이로써 5경기에서 0.51의 평균 자책점으로 2승 2패를 기록하게 된 디그롬은 시즌 첫 5경기에서 잡아낸 59개의 삼진이 1978년 놀란 라이언과 함께 메이저리그 타이 기록인 것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오늘 승리함으로써 홈에서 8승 8패, 원정에서 8승 1패가 된 보스턴의 승리 주역은 선발 닉 피베타였는데요. 피베타는 5이닝 7K 1피안타 무실점 승리와 함께 디그롬을 상대한 두 번의 타석에서 19삼진과 5구삼진을 당함으로써 디그롬은 93구에 16%에 해당되는 15개의 공을 피베타에게 던져야 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나온 재밌는 장면 또 하나는 땅볼을 치고 전력으로 뛴 디그롬이었는데요. 디그롬은 스프린트 스피드 29.1피트를 기록함으로써 지난번 김광현이 내야안타 때 기록한 28.2피트보다 더 빨리 뛰었습니다. 디그롬은 2014년 이후 가장 많으며 맥스 슈어저보다 4번이 많은 89번째 1실점 이하 피칭을 했는데요. 그러나 디그롬이 6이닝 이상을 1실점 이하로 맞고도 매치가 패한 건 이번이 19번째입니다. 이를 컷쇼와 비교해보면 같은 기간 컷쇼는 그런 경기가 5번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에 같은 1988년생인 컷쇼와 디그롬은 컷쇼가 179승 78패 평균자책점 2.33, 디그롬이 72승 53패 평균자책점 2.55가 됐습니다. 디그롬은 이러다가 통산 100승도 거두지 못하고 명예전당에 가는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100승이야 하겠지만 매치를 나오지 않는 한 150승도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 템파베이 에이스로 올라선 타일러 글래스나우는 또 한 번의 위력적인 피칭을 했는데요. 첫 4경기에서 24와 3분의 2이닝 2실점, 평균자책점이 0.73이었던 글래스나우는 지난 경기에서 6이닝 5실점 패전을 안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오클랜드를 상대로 7이닝 10K 무실점 승리를 따내고 평균자책점을 2.05에서 1.67로 끌어내렸습니다. 포심과 커브, 투피치의 한계를 느낀 글래스나우는 그동안 체인지업을 던지기 위해 노력했는데요. 하지만 서클 체인지업으로 던져도 스플리터 그립으로 던져도 궤적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글래스나우는 체인지업을 깨끗하게 포기하고 슬라이더와 커터의 하이브리드 구종인 슬러터를 개발해냈는데요. 88마일의 평균 구속으로 97마일의 포심과 83마일의 커브 사이를 비집고 들어간 글래스나우의 슬러터는 현재 엄청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글래스나우는 포시머 스윙이 73번, 커버 스윙이 67번인 반면 세 번째 구종인 체인지업 스윙은 6번으로 포심과 커브가 96%를 차지했는데요. 하지만 올해는 포심이 51번, 커브가 22번, 슬라이더가 27번으로 세 구종이 아름다운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글래스나우가 이제 유리몸이 아닌 템파베이는 2012년 데이비 프라이스와 2018년 블레이크 스넬에 이은 세 번째 사이영 투수를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템파베이 사이영 투수의 필수적인 저스틴 벌랜더가 없네요. 류현진 선수가 결국 부상자 명단에 오른 토론토는 어제 불개주쇼의 분위기를 이어가지 못했는데요. 첫 3경기에서 모두 6이닝 이상을 1실점으로 막았지만 지난 경기에서 5이닝 3실점을 기록했던 스티븐 매츠가 3과 3분의 2이닝 8피안타 6실점으로 무너져 평균자책점이 4.00으로 치솟았습니다. 블라디미르 게레로 주니어는 오늘은 3타수 무안타, 1볼넷 2삼진에 그쳤는데요. 그러고 보면 2002년 5월 24일에 6타수 6안타, 4홈런 7타점을 기록하고 다음날 4타수 3안타 1홈런 1타점, 그 다음날 3타수 2안타 2홈런 6타점을 기록해 3경기에서 13타수 11안타, 7홈런 14타점을 기록했던 숀 그린은 정말 대단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토론토는 지명타자로 돌아와 토론토 데뷔전을 치른 조지 스프링어가 4타수 무안타에 그쳤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찰리 몬토요 감독이 류현진의 부상자 명단 등재는 없으며 한 턴을 거르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던 토론토는 엉덩이 쪽에 불편함이 남아있는 류현진을 결국 부상자 명단에 올렸는데요. 류현진은 열흘 만에 돌아올 경우 5월 6일 오클랜드 원정 경기에 나서고 하루 이틀이 더 걸리게 되면 그 다음 휴스턴 원정 경기에 나서게 됩니다. 어셀라가 3런 홈런을 날린 양키스는 볼티모어를 7대0으로 제압하고 2연승, 최근 5승 2패의 회복세를 이어갔는데요. 지난해 가정폭력 징계를 받고 팀에서 이탈해 동료들의
큰 비난을 받았던 도밍고 헤르만은 올해 첫 두 경기에서 7이닝 7실점이었지만 지난 경기 6이닝 2자책 승리에 이어 7이닝 6K 3피안타 무실점 승리를 따냄으로써 야구로 보답하고 있습니다. 양키스는 11승 13패를 기록함으로써 11승 12패인 토론토와 게임차를 반경기로 줄였습니다. 이번 영상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베이스볼 큐브 김영준이었습니다.